안녕하세요. 건중광TV의 건중광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저녁. 여러분들 저녁 시간이 지금 늦었죠? 저녁 식사를 다 하셨죠? 맛있게 드셨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식사 맛있게 많이 드셔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아주 난리가 났답니다. 중국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중국이. 공산놈들 코로나 만들어 놓고 아주 그래 놓군요. 한국에서 코로나가 이 중국으로 전염됐다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옷 같은 거 이런 거 전부 다 그냥 뭐 조사하고 털고 약 뿌리고 뭐고 그냥 그렇게 규제도 하고 막 그러는 것 같습니다. 뭐 한국만 핑계 대는 것 같습니다. 고얀 사람들이야 그 공산당을 그냥 한국 아주 자기네들 중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나라가 아주 경제가 거들나게 생겼는데 아니 지금 와서 우리 한국에서 코로나가 자기네한테 들어왔다 전염됐다 그래서 말이죠 뭐 난리를 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엄청 코로나가 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이 현재 그 나라의 정치권에 뭐 지방선거 때문에 뭐 예비 후보 등록해가지고 뭐 누가 저게 낫다 누가 여러 가지 올라간다 지금 현재 뭐 전국이 이렇게 뒤섞고 있습니다. 뭐 경기도지사 누가 간다 뭐 누굴 보낸다 뭐 하여튼 난리고 대구에 뭐 예? 홍준표 전 대표가 무슨 가장 뭐 앞서느니 뭐니 뭐 그다음에 이영하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변호사가 대구시장으로 나오는데 뭐 박근혜의 그 박심이 들어간 거냐 뭐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후원회장을 맡느니 뭐니 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인천도 난리가 났습니다. 인천도 시장 쪽에는 전 유정복 시장, 전 안상수 시장, 전 안상수 시장, 전 유정복 시장, 그다음에 그 전 그 국회의원 이학재 의원 어저께 이학재 의원이 개소식을 했어요. 저도 그 갔다 왔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심재돈 검사죠. 전에 그 검사 심재돈 검사는 김포 대구 출신입니다. 대구. 제가 그 전에 여기 인천시장에 있던 심재홍 시장이 있죠. 그 심재홍 시장을 잘 아는 분인데 그 집안입니다. 심재돈 검사가 또 출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천에는 네 사람의 시장 예비 후보가 국민의힘에 등록을 했습니다. 서구에는 저 권중광인을 비롯해서 윤 지상 전 의원, 지방의원이죠. 시의원, 구의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홍순목 전 구의원 출신, 그리고 공정숙 현재 비례대표 구의원 현재입니다. 네 사람이하고 강복석 그 전 구청장이 출전하느니 안 하느니 지금 현재 얘기가 많이 맞습니다만 그것은 8일까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현재 일꾼을 뽑는 선거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자도 지방선거에서는 능력과 경륜 그리고 그 실력을 갖춘 능력을 갖춘 꼭 이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지방의 선거가 국민의힘에서 완전히 장악을 해야 국가 경영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구청장 들어와서 무슨 배워가지고 구청장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 그거 되겠습니까? 구청장 때 벌써 이미 공적으로 업적으로 엄청나게 구 발전의 일을 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럼 누구냐? 그 사람이 좋지 않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많은 일에도 무슨 부정이 뇌물이고 그런 거 한 개도 걸리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거는 뭘로 증거하냐? 공무원들이 증거라고 검찰이 조사를 다 뒤집었다. 근데 전혀 없더라. 그럼 그게 누구냐? 권중광이다 이게. 권중광입니다. 권중광이. 이번 국민의힘에 예비후보 등록한 권중광입니다. 그러면 권중광이가 나이가 많을 텐데 뭐 건강이 괜찮으냐? 그거 걱정하지 마시라 이게야. 지금 이번에 후보 나와 있는 사람들 저거 발씨름을 해볼까요? 온씨름을 할까요? 뭘 할까요? 뭐 지는 걸 할까요? 뛰는 걸 할까요? 저는요, 제가 직접 혼자 유튜브 방송 권중광 TV를 유튜브 방송하고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꼭 뭐 직원을 두면 월급 줘야되는데 지금 제가 아직 놀고 있는 사람이 뭐 월급 줄 돈 있습니까? 제가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저한테는 아마 힘으로 안 된다고 인정하시죠. 힘만 있는 게 아니라 머리도 있습니다. 유튜브 방송인데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도 편집해서 자르고 붙이고 거기다 뭐 합성하고 뭐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걸 합니다. 매일 합니다. 제 권중광 TV를 들어와 보세요. 아침에 9시 주로 9시, 저녁에 주로 7시. 뭐 제가 바쁜데 조금 시간이 차이가 날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2번씩 방송이 계속 나갑니다. 작년부터 나갑니다. 이제 지금 오는 게 아니고. 구독자도 지금 현재 한 15,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구독하지 않는 분들 구독 좀 눌러주세요. 그리고 정보를 들으려면 여기 들으시면 정치정보, 세계정보, 과학, 그 다음에 경제, 그런 문제, 지역, 뭐 정치권, 지역 현지 이런 거 다 방송으로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보시면요, 신문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중요한 뉴스만 즉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본 방송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그 부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부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지난해 세수 호황에도 90조가 적자 났다. 작년에 그 기업들이 수출이 참 잘 됐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기업들이. 그랬는데도 거기서 이제 세금이 그러면 많이 들어오잖아요. 세금이 들어왔는데도 나라가 경제가 좋아졌는데도 90조가 적자 났다 이거입니다. 마이너스 나라 살림을 했다. 이 정부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국가 부채 증가율은 OECD에서 1위다. 한국이 OECD에서 국가 부채율이 OECD에서 1위라는 거야. 1위. 창피한 건 다 1위구나. 창피한 거. 좀 알뜰살뜰 써야지. 그래도 뭐 윤석열 당선자 용산 그 국방부로 가는데 거기 리모델링 해야 되는데 496억이 들어간다는데 300억만 오늘 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다고 그러는데 절반만 주고 절반은 미결을 둔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다 이 정부가 신정부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거는 겁니다. 태클. 문통정부가 5년간 763조 폭증. 763조가 폭증됐대요. 네? 나라 빚이요, 나라 빚이. 한 해 2번 추경 등 씀씀이 커진 탓. 국세 수입 58.5조. 늘었지만 역부족. 1인당 1,869만원 국가 채무도 최대. 기초연금 등 의무 지출 갈수록 늘어. 전문가 속도 조절 시급 한 목소리.
1인당 국가부채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이 국가부채 비율을 안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 전부 한 사람씩 1869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1869만 원을 정부가 여러분들 앞으로 빚을 줬어. 1800만 원. 아니 1800원 없는 사람들은 아마 알 텐데 1800원씩 빚을 줬더니 1869만 원을 빚을 줬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다 1869만 원 나라가 여러분의 이름으로 앞으로 빚을 줬어요. 여러분 빚 갚아야 돼요. 기획재정부는 최근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마련하면서 필요한 재정의 역할 수행을 기본 방향으로 잡았다. 방향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문재인 정부 내내 적극적 재정 운영을 지침 첫머리에 올렸지만 이번에는 문구 자체를 뺐다. 미안한가 보지. 양심은 좀 있나? 2, 3년 양심이 있는 거나 모르겠는데. 집행 실적이 부진한 개별 사업을 출연해 올해 예산보다 최대 50%까지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방안도 처음 마련됐다. 진작 좀 오지 펑펑 쓰더니 추경 세워서 펑펑 쓰더니 아이고 참말로 나라를 거들내게 만들어놓고 나가는구만. 지난 5년간 늘어난 씀씀이의 국가 채무가 빠르게 늘어나자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매기로 한 것이다. 뭐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뭐 나갈 사람이 지금 뭘 졸라매면 뭐 할 거야. 졸라매 이제 와서. 예산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난 5년처럼 돈을 풀 수도 없고 풀어서도 안 된다며 불가피하게 정부 지출을 늘리더라도 이제는 속도 조절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5년 동안 외국 그냥 나가서 그냥 펑펑 쓰고 뭐 대통령 부인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를 안 갔습니까? 인도. 나 세계의 대통령 부인이 대통령 전용기 타고 나 저기 인도 외국 나가는 사람은 나 이 나라밖에 못 봤어요. 대통령 부인은 그냥 부인일 뿐이에요. 국가직이 없어. 어? 대통령 부인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직원도 아니에요. 그냥 부인이에요. 그냥 대통령 때문에 그냥 여사로 불러주는 거지. 대통령 분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런 사람이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대통령도 안 탔죠. 인도는 갔다. 거기 수행원들 따르고 그 비행기 가는 거기 그 기름 시발유 값이 얼마 들어갑니까? 갔다가 또 딴 데 들러 또 온다. 얼마 들어갑니까? 거기서 먹고 자면 체류비 다 그 국가 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펑펑 쓰다가 이제 OECD에서 국가 채무가 1등이랍니다. 1등 이 나라가. 한 1등 좋아하는 사람들이니까 1등 그거라도 1등 오니까 뭐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네. 예라이 그게 무슨 나라 경영한다고 그래요. 그게 나라가 무슨 당신들 나라 돈이 주머니 쌈짓 돈이야? 5일 공개된 2021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보면 기재부가 재정 운영 방향을 급선회한 이유가 선명히 드러났다. 실질적 재정 상태를 알려주는 관리 재정 수지부터 보면 지난해 적자 규모만 90조 5천억에 달한다. 90조 여러분 90조가 얼마 되냐니까 1조면 한 해 두 번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 49조 8천억 원 하는 것을 포함해 씀씀이를 크게 늘리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예상보다 빠른 경기 회복으로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58조 5천억 원이나 늘었지만 적자 폭을 줄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시기를 좀 더 넓혀보면 재정 만능주의와 방만한 경영이 얼마나 심각한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부채는 2196조 4천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인
2016년 말에 1433조 1000억 원에서 763조 3000억 원 53.3%나 불어난 규모다. 전에 국가 채무가 1433조였는데 1433조요.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지난해 말에요 2196조랍니다. 늘어난 게 763조가 늘어났답니다. 그냥 우리나라 1년에 총 정부 예산이 약 한 500조라고 본다면 1년 반을 지나야 돼요. 1년 반. 문통이 들어와서 진 빚이 763조 7천억 3천억. 그래서 53.3%나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걸 갖고 나가. 아유 있으면 안 되지. 빨리 나가야지. 갚는 건 거기서 조사해가지고 잘못한 거는 처벌받아야 돼요. 대통령이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일본을 인도를 뻑뻑 날아가는데 내 돈이냐 네 돈이냐 그냥 내가 손해나냐 내가 뭐 내 집 하냐 해가지고 썰어버리는데 이런 사람들을 국가의 그 경영을 맡기는 이 국민들도 진짜 한심한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들만 국민이에요? 남들 눈치 보냐고 그게 못 올 거야. 부채 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더 우려스럽다. 지난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국가 세무 비율은 47%를 기록했다. 채무 비율은 2011년부터 줄곧 30%대에 머물렀지만 2020년 43.8%,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50%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국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한국처럼 인구가 계속 줄고 경제 성장률이 점차 떨어지는 나라는 한 번 국가 부채 비율이 올라가면 낮출 방도가 없다며 무리하게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위기 대응에 나서면 향후 국가 위기 대응 여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조기에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초연금이나 아동수당, 국민취업지원제 등 한 번 만들면 줄이기 힘든 의무 지출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30만 원을 주는 기초연금 예산은 2017년 8조 원에서 올해 16조 원을 넘어선다. 의무 지출이 정부 예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 의지만 늘어나는 빚을 줄이는 데는 한계가 분명 있다. 설상가상 정치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한 사업을 밀어붙이려는 터라 재정 당국의 고민이 깊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 보상을 위해 30조 원 이상의 G2차 추경을 추진하고 있다. 지출 구조 조정과 세계 잉여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지만 인건비나 단연 계약 사업처럼 당장 지원을 끊기 어려운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선거를 치르면서 선심성 공약이 대거 남발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공약집을 보면 기초연금 10만원 인상 35조 4천억, 병사 월급 200만원으로 확대 25조 5천억, 부모급여 7조 2천억 등 재정이 직접 투입되는 공약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난해와 같은 이례적인 세수 호황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이걸 한꺼번에 이렇게 하지 말고 그거를 좀 이렇게 차등을 줘서 이렇게 나라 세수 들어오고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하면서 그걸 수급 조절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국가에서는 이렇게 채무를 빚을 지고 막 하기 때문에 그 국가 경제 대통령 하기 참 쉬울 거예요. 제가 구청장 때에는 무슨 이렇게 채무를 빚을 은행에서 지고 그런 거 한 푼도 이런 푼도 없습니다. 빚을 지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예산을 세수를 발굴도 하지만 정부나 인천시에서 가서 그 로비해서 돈을 끌어옵니다. 뭐 1년에 뭐 50억도 끌어오고 100억도 끌어오고 막 합니다. 그래서 그건 지원받는 거예요. 지금 그냥 지원받는 거예요. 그거로 제가 동사무소 5개 지었다 그랬잖아요. 노인회가 7개나 노인회가 다 뭐 보수, 신축, 그다음에 썰매장 공원 여러분들 운동장 그거 그때 안 맨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거기 쉴 공원도 없고 운동할 운동장도 없는 겁니다. 장미공원도 여름에 봄에 가서 장미공원에 사진 찍고 그냥 장미 구경들 많이 가잖아요. 그냥 벚꽃이 그냥 확 피면 그냥 완전히 꽃동산 아닙니까? 그다음에 산책한다고 그 무지개 다리에 이렇게 해놓은데 무지개들을 싹 건너가면 그 위에 썰매장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데 공원을 다 둘러서 또 걸려서 쭉 올라가면 저 철마산 위에 헬기장인데까지 산책을 갔다 오고 등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일을 해도 일은 한 푼도 빚을 지지 않고 그걸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나온 이후에 5명이나 구청장이 했는데 할 게 많고 현실적으로 국민을 위해서 문제가 많은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은 안 했어. 그래도 그 사람들을 비판 안 해. 응? 제가 그 나온다면 여러분들 국민들이 쌍수로 환영해서 제2의 썰매장 공원 같은 거 그린공원 같은 걸 또 하나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민주당이면 그 구를 위해서 다 이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해도 내가 부정해가지고 무슨 단일화 앞을 먹었습니까? 나 나오니까 검찰들이 조사하고 뒤지고 뭐고 그냥 처갓집이고 뭐고 다 뒤지더만. 죄가 하나도 없어. 미안하게도 우리 공무원들 몇 사람 내가 그렇게 그 돈꼴에 봉투 받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은 뒤로 받아가지고 몇 사람이 결국은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긴 했지만요. 여러분 윤석열 당선자도 그랬어요. 능력 있는 사람 머슴이 된다 그랬어요. 머슴을 뽑는 선거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을 뽑는 선거야. 정치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공무원을 뽑는 거예요. 공무원, 구청장이나 시장은 공무원이에요. 우리 유권자들이야, 우리 국민들이 좀 빨리 좀 현명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여러분들 그 문통 말 참 얌전하게 한다 생긴 것 미끄럽게 생겼다 해서 문통 지지해가지고 나라 꼬지 이게 뭡니까? OECD에서 빚이 1등이야 1등 이 나라가. 예? 여러분 한 사람 빚이 얼마예요? 예? 1,700만 원 되는 거 여러분 다 각자 갚을 거예요 그거? 여러분 식구가 네 식구면 얼마야? 5천만 원 6천만 원 되겠네. 5천만 원?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제는 선진국 국민으로 이제 좀 도약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이든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요즘에 자손들이나 그 후손들, 손주들, 손녀들 얼마나 요즘에 똑똑합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공부해가지고요. 그냥 겉으로 아는 거는 정말 많이 합니다. 똑똑합니다. 반대로 그냥 자기 이기주만 있고 그냥 뭐 자기만 계속 착하고 조금이라도 인권에 자기들 불편하게 되면 그냥 반발하고 그런 건 이 나라의 실정에 사실 안 맞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이 한국은 미국 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한국적 민주주의를 형성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거 찬성합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미국보다 더 아주 그 민주주의 앞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게 잘난 척하는 거예요. 사람은 표는 연글수록 고개가 숙이고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에게 그 오는 그 상황이 자꾸 직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하면서 다소곳해집니다. 그것이 지식인입니다. 너무 자기들이 목에다 힘을 주고 너무 이렇게 자기들이 잘하는 척 잘난 척해도요 주변에서 다 보는 겁니다. 다 알아요. 하여튼 오늘은요 이 본방송에 여러분들 국가 채무가 OECD 1위다.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을 것이냐. 앞으로가 무슨 그렇다고 해서 우리 경제 규모가 더 뻥 튀기다 좋아지느냐. 인구는 자꾸 줄잖아요.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부에서 기업들은 그냥 수출 잘 되도록 뭐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안 했어요. 뭐 이제 일본하고도 말이죠. 그 당시에 그냥 삼성에서 써야 되는 재료, 원재료 이런 것들 가지고 그냥 들어오니 못 들어오니 일본이 한국 못 주니 그랬잖아요. 경제를 잘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상되고 그래야 개인들도 나아지고 어려운 사람들 지원도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한덕수 경제 전문가 전에 총리 한덕수 총리를 이번 윤정부 신정부의 초대 총리로 지명했지 않습니까? 전 지난번에도 방송했지만 잘했습니다. 경제가 살아야 외교도 안보도 국가 열악한 좀 보다 열악해 사는 사람들 보다 상대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 거기서 많이 지우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그래서 더불어 전체가 나라가 그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선진국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여튼 이 빚을 이렇게 많이 남기고 떠나는 이 정부 이제 뭐 한 달 요나밖에 안 남았는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 나라 이 정부. 하여튼 이 정부 하면서 법을 어겨가지고 막 돈을 쓰고 뭐 남발하고 뭐 부정하고 뭐 한 거 있으면 그냥 한동훈 저 검사장 똑똑하잖아요. 뭐 검찰에서는 최고 똑똑하다 그러더만 한동훈 검사장을 갖다가 그냥 중앙검사장인 지검장이나 대검을 갖다가 그냥 놓고 그냥 하여튼 법을 어긴 사람들은 그냥 1000명이고 10,000명이고 100,000명이고 100명이고 그냥 싹 잡아들여요. 아주 그냥 법을 어긴 사람을 잡아들이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범법자들의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 법을 지키는 데는 지위 권한을 마련해야 돼요. 저는 주장이 오히려 학식이 많고 지위가 높았던 사람들은 거기는 아주 중과에서 아주 더 벌을 처벌해야 됩니다. 중과 처벌을 해요. 오늘 저녁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녁도 편안히 주무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하셔야 됩니다. 건강만이 이 나라를 건강하게 잘 살게 하는 거고 여러분 가정을 잘 살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활동적인 할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권중광 TV의 권중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십시오.